어차피 우리는 어떤 곳에 살고 있냐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국가 단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체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선별수당은 어려운 분들에게 딱 타겟팅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만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죠. 사회수당은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제가 사회수당이라고 썼을 때는 연령별 사회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이 아까 받으셨다고 하셨죠. 아동수당이 지금 대표적인 제도고요. 노인 기초연금이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선별수당이죠. 그리고 음해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소득을 벌면 소득세를 내잖아요. 많이 벌면 더 내잖아요. 근데 소득세를 안 내게 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도 그러고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를 내니까 덜 버는 사람한텐 더 받도록 만들자라고 만든 게 음해소득세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효과를 보면은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재분배 효과가 뭐냐면 어려운 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가고 부자한테 얼마나 조금 가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보시면 저런 정도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기본소득은 주는 사이드에서 똑같이 주니까 재분배 효과는 보통이에요. 저 연령별 사회수당도 똑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는 보통일 가능성이 높죠. 선별수당이나 음해소득세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행정효율성. 일단 선별해야 되면 행정효율성이 낮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별별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아동수당 같은 연령별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제가 행정효율성이 높죠. 민간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그걸 써야 사실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살고 내수산업도 이제 살아나게 되거든요. 민간 소비는 내가 평생 소득을 예측할 수 있을 때에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이 더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음해소득세나 보편적 기본소득이 평생 동안 이만큼 계속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어와도 저축하거나 투자해 놓지 않고 씁니다. 쓰면 내수 소비 촉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 나 프리랜서를 좀 살고 싶어. 직장 좀 그만두고 지금 프리랜서로 살고 계신데 아니면 유튜버 좀 해야 되겠어. 내가 끼가 있는데 발휘할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일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역시 평생 동안의 안정적인 소득이 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선별수당은 거기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겠죠, 당연히.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복지함정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음해소득세와 보편적 기본소득을 잘 결합해서 기본소득제를 운용을 해보자. 행정효율성, 재분배 효과, 민간소비 촉진, 자유노동 촉진 다 높은 걸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본소득제라는 걸 연구를 했어요. 2021년부터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아무 조건 없이 소득세를 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행하자. 이게 국민기본소득제 내용입니다. 황당하죠?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득 불평등 시대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하셨나 싶기도 한데 우리 10대 대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완전히 이해 못했는데 그래도 기본소득제가 뭔지는 좀 알게 됐어.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통장 아니고 우리 10대 통장에 월 30만 원씩 돈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기분하고 돈을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제 취미생활 위해서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저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취미생활과 저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혼부부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30만 원이요.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일단 아이에게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조금 더 놀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옷이나 조금 더 들어가는 병원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는 취미 생활이 조금 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줄어들었던 게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 저도 또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국민 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취미를 말씀하셨거든요. 취미도 괜찮은 건가요? 그 목적이 맞나요? 그건 어디서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모든 소득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지급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실 생계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동 기본소득은 좀 아마 부모님한테 갈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야. 남편 거 아이 거다 엄마가 다. 미성년자 통장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는 아마 부모 통장으로 아동수당이 그렇잖아요. 그런 형태가 제도적으로 될 거고 그러면 양육을 위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돈은 꼬리표가 없으니까 어디 쓰일지는 모르지만 생계비, 생활비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게 활동비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소득이 이제 기존에 있던 선별적인 공공복지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그런 걸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모델에 따라 좀 상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모델에서는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주어지는 그런 이제 뭐 복지의 일환으로 이제 지급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체하는 개념인 건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로 30만 원을 더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지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엄청 수준이 높으시네요. 그거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계생활급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계생활과 연관된 수당들은 대체해야죠. 근데 그거 말고 특별한 것들이 또 있거든요.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분의 특별한 상황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대체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 이제 그 비용이 이제 월 한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2, 3인 가구는 이제 그 기준이 이제 그 달리 산정이 되면서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데 월 30만 원을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 그 비용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그게 손해인 거잖아요. 그만큼 금액이.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책이 있으신 건지.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 생활급여, 기초생활 생계급여 51만 원이죠 지금 1인 가구.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월 30만 원 갖고는 대체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거보다 높아지는 수준까지 올려야 됩니다. 30만 원을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3번에 세 번째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가능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년 뒤에 만약에 1년 뒤네? 1년 뒤에 만약에 2021년에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가능하겠다는 정도를